안녕하세요. 세상 돈은 왜 나만 패가나 이창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종잣돈이 좀 있는데 1년 정도 묻어두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이거 뭐 고민인가요? 아니면 자랑인가요? 하여튼 종잣돈이 있다니 축하드립니다. 답은 간단하죠. 수익률 높은 곳에 묻어야죠. 최근 20년 동안 재테크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쓰는 건 크게 5가지예요. 주식, 아니면 집테크, 집을 사는 거죠. 아니면 땅에 묻는 거죠. 땅테크. 그 다음에는 이자를 또박또박 주는 상품들인데 3개월 동안 묻어둘 수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는 소액 갖고도 회사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률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수익률 1등은 단연 주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V자 반등했죠. 30% 주가가 올랐습니다.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평균 2억 정도 올랐습니다. 18.5%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주식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착시 현상인데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 8,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지만 수익률은 18.5%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에 1억 원 투자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됐습니다. 3천만 원뿐이 안 올랐지만 수익률은 30%죠. 수익률 게임에선 단연 주식이 1등이었습니다. 2020년만 그런 건가요? 예, 2019년에는 아파트가 1등이었어요. 9% 올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식은 7%뿐이 안 올랐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게 역전됐습니다. 아니 1년, 2년 따지지 말고 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코스피 상승률이 8.9%, 연복리로 따져서. 집을 사놨을 때는 4.5%. 토지 한 4%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2.2%니까 다 인플레이션보다 넘어갑니다. 그래도 주식이 1등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이 주식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주택대출 안 되지 10억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데 이만큼 자금이 없는 사람은 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1억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억은 뭡니까? 5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요. 1,00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돈이 없어도 매달 50만 원씩 적금 들듯이 적립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매력인 거죠. 황금성도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려면 뭐 황금이 잘 안 되죠. 양도세도 골치 아프고요. 그런데 주식은 이런 게 비교적 간단하죠. 증권거래소 통해서 매매하면 되니까. 주식형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강남의 아파트 연평균 수익률이 2배다. 그러면 뭐 주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하는 방법 3가지 염두에 두시면 돼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뭘 사느냐, 언제 사느냐, 그리고 언제 파느냐. 이 3가지를 풀어가는 게임이거든요. 뭘 사야 됩니까? 인덱스 펀드를 사십시오. 워런 버핏도 유언장에 내가 남긴 돈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개별 종목에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 불마켓,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인덱스 펀드의 70% 그리고 인버스 펀드의 30% 이런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됩니다. 베어마켓, 주가가 내려갈 걸로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거꾸로 인덱스의 30%, 인버스 펀드, 주가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7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살 것인가 이걸 풀어야 되죠. 쌀 때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쌀 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걸 몰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돈이 있더라도 이것을 3등분 하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셋으로 나누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3천만 원만 이번 달에 투자하고 다음 달에도 3천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 달에 3천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달에 3천만 원 갖고 뭘 삽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 3천만 원의 70%, 한 2천만 원 정도는 인버스 펀드를 사는 거죠. 나머지 1,000만 원을 인덱스 펀드를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달에도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똑같은 비율로 7대 3으로 인버스 펀드와 인덱스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3개월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은 언제 팝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팔아야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컨스탄트 레벨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적립금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세수로 나눠서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인버스 펀드에 2천만 원, 인덱스 펀드에 1천만 원 이렇게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지나봤더니 인버스 펀드에서는 2천만 원, 2,200만 원을 불어났고 인덱스 펀드에서는 1,000만 원 투자하기 900만 원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인버스 펀드에서 200만 원만 팔자는 거죠.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인덱스 펀드의 손실을 메꾸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남습니까? 100만 원 남죠. 이렇게 12달만 해보세요. 1억 투자해서 1,200만 원 남습니다. 연 12%입니다. 누적 수익률 8.9%를 훨씬 높죠. 간단한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절대 못합니다. 주변에 다이어트 결심하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분 봤죠? 진짜 합니까? 절대 못하죠. 오늘 이야기는 1억 원 1년 동안 어디다 묻으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주식형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십시오.